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까지는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낡은 점퍼를 입으신 할아버지였어요. 약국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면서 처방전을 꺼내고 계셨죠. 저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약 받으러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처방전을 건네셨어요. 당뇨병 약이었죠.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으시면서 소매를 걷어 올리시는데 제 시선이 할아버지 손목에 고정되어 버렸어요. 낡은 시계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아니, 시계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되고 낡아 보였어요. 가죽끈은 여기저기 터져 있었고 시계 자체도 금속 부분이 녹슬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눈은 그 시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그 시계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약봉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약사로 일한 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할아버지, 잠깐만요. 저기, 그 시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시계요? 이게 왜요? 아니, 그냥 특이해 보여서요. 사실 특이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강한 느낌이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시계를 풀어서 제게 건네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시계를 받았어요. 시계를 뒤집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세월에 달아서 희미하긴 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박철수 1950.9 15.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약국 안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저는 시계를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시계, 박철수가 누구세요? 어떻게 이 시계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45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당황하신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 시계가 어떻게 된 거라도 박철수가 제 아버지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박철수가 당신 아버지라고? 네. 제 아버지 이름이 박철수예요. 1951년 1.45태 때 전사하셨어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신이 철수의 딸이란 말이요? 네, 맞아요. 박지영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얘기만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이 시계를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저도 울고 할아버지도 우시고 약국 안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려다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그냥 가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우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철수, 박철수 하사는 내 생명의 은인이요. 아니, 은인이란 말로는 부족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전부 철수 덕분이요. 저는 시계를 꼭 쥔 채로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7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1951년 1월이었소. 난 그때 겨우 19이었어요. 이등병이었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총도 제대로 못 쏘던 애송이었소.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우리 부대가 후퇴 명령을 받았소.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고 있었거든. 다들 정신없이 후퇴하는데 갑자기 적의 기습을 받았어요. 난 처음 총을 맞았소. 어깨에. 저는 숨죽이고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아버지 이야기였거든요. 총 맞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소. 다들 도망가기 바쁜데 누가 날 신경이나 쓰겠어요. 난 거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업었어요. 정신이 흐릿했지만 느낄 수 있었소. 누군가 날 업고 뛰는 게 얼마나 뛰었을까. 나중에 들으니 2km를 뛰었다더군요. 2km요? 그렇소. 부상당한 사람을 업고 2km를. 그것도 적의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그게 당신 아버지였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아군 진지가 거의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였소. 갑자기 등에 엎여있던 내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신 아버지가 총을 맞고 쓰러져 계셨소. 날 업고 뛰다가 등에 총을 맞으신 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난 비명을 질렀소. 하사님, 하사님, 하고. 그런데 당신 아버지는 피를 흘리면서도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나를 아군 진지 쪽으로 밀어 넣으셨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그때 당신 아버지가 이 시계를 풀어서 내 손에 쥐어주셨소. 피로 범벅이 된 손으로.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7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이걸 내 딸아이가 태어나거든. 전해줘. 아빠가 용감했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 그 말을 하시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약국 안에는 할아버지와 제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저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지신 물건. 아버지가 제게 남기고 싶어 하셨던 유일한 선물.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그저 사진 속 흑백 이미지로만 존재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메시지를 70년 만에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우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70년이 걸렸소. 당신 아버지께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는데 70년이나 걸렸소. 저는 약국 문을 닫았어요. 이런 날 장사를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를 약국 안쪽 상담실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내드렸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소. 어깨 총상이 심했거든. 퇴원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당신 아버지 가족을 찾는 거였소. 그런데요? 찾을 수가 없었소. 부대에서 철수 하사님 인적사항을 알아봤는데 전쟁 중에 기록이 다 소실됐다고 하더군요. 본적지만 겨우 알아냈는데 가보니 이미 마을 전체가 폭격으로 사라진 뒤였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소.
부산 피난민 명부를 뒤졌어요. 서울로 돌아온 사람들 명단도 다 찾아봤소. 박철수로 등록된 사람들을 전부 찾아다녔지. 하지만 당신 아버지 가족은 없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 때문에 성을 바꾸셨대요. 외할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하셨다는 누명을 쓰셔서 피난 갈 때 어머니가 친정성을 따라서 김씨로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찾을 수 없었구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10년을 찾았소. 20년을 찾았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단 하루도 당신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소. 이 시계를 차고 매일 아침 이 시계를 보면서 다짐했소. 오늘은 꼭 철수 하사님 따님을 찾겠다고.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희망이 사라지더군요. 혹시 전쟁 중에 돌아가신 건 아닌가? 혹시 해외로 이민 가신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소. 할아버지는 시계를 바라보셨어요. 그래도 이 시계만은 절대 벗지 않았소. 언젠가는 꼭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70년. 참 긴 시간이었소.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뵙고 싶으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오? 네, 87이세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오셔서. 하지만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정신이 또렷해지세요. 그럼 지금 당장 가도 되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죠.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손을 떨고 계셨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미안하오. 정신이 없어서. 내 이름은 김성우요. 올해 82이요. 저는 박지영이에요. 아니, 지금은 최지영이에요. 결혼해서 성이 바뀌었거든요. 가족은 있소? 남편이랑 아들 둘 있어요. 큰아들은 30이고 작은아들은 28이에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당신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많이 힘들었겠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힘들었죠. 특히 어렸을 때요. 다른 애들은 아빠랑 손잡고 학교 오는데 저는 엄마랑만 다녔으니까요. 아빠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전쟁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게 참 미안하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신호등에서 차를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얘기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감한 군인이었는지. 근데 구체적인 건 모르셨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마지막이 어땠는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제 어머니께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아버지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요즘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세요. 엄마, 손님 오셨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치매 때문에 표정이 없으셨죠? 그런데 할아버지를 보시는 순간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누구신가요? 김성우라고 하오. 박철수 하사님의 전우였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치매로 흐릿했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철수이. 전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목에 시계를 풀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건네드렸어요. 이걸 철수 하사님께서 마지막에 제게 주셨소. 따님에게 전해달라고. 아빠가 용감했다고 전해달라고. 어머니는 시계를 받아 들으셨어요. 그리고 시계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당신 시계. 당신 시계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당신이 결혼 선물로 사준 시계. 당신이 항상 차고 다니던 시계. 어떻게, 저도 몰랐어요. 그 시계가 아버지가 어머니께 선물하신 거였다는 걸. 어머니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미안하오. 70년이나 늦었소. 철수 하사님께서 마지막에 이걸 따님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찾는데 70년이 걸렸소.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딸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날 요양원 방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70년의 시간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 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오셨는데 점점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친구가 되어 가셨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아들 둘을 데리고 요양원에 갔어요. 할아버지도 마침 오셨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우리 왔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작은아들 민수도 할머니께 안기려고 뛰어갔죠. 그런데 할아버지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민수야, 인사드려.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셨어요. 키가 많이 컸구나. 지난주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 주에 학교에서 과학상 받았어요. 오, 그래. 대단한데. 무슨 연구를 했는데? 태양열 발전기 모형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제일 잘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마치 친손주를 대하시는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외할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어머니 쪽 친척은 전쟁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실상 저희 가족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아버지의 전우였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숨 걸고 살려주신 할아버지.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희는 요양원 식당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도 함께 가셨죠. 그런데 식사 중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 혹시 내가 당신 아버지 산소를 찾아뵙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겠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물론이죠. 언제 가실래요? 다음 주 토요일이 철수 하사님 기일이요. 그날 가면 되겠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기일을 아세요? 70년을 잊은 적이 없소. 1951년 1월 7일. 내가 매년 그날이 되면 혼자 술 한 잔 올리고 절했소. 철수 하사님께.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옆에서 어머니도 우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희는 국립묘지로 향했어요. 남편도 함께 갔죠. 남편 준혁이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이게 드라마 같은 일이라니까. 70년 만에 아버지 유품을 찾다니. 나도 아직도 믿기지 않아. 가끔 꿈인가 싶어.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철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소. 70년이나 늦었다고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따님을 잘 찾았다고 보고해야 할지. 할아버지, 아버지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거. 국립묘지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묘는 전무룡사 구역에 있었어요. 저희는 꽃과 과일을 준비해서 갔죠. 묘비 앞에 서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하시더니 경례를 올리셨어요. 여든이 넘은 노인네의 경례였지만 그 어떤 젊은 군인의 경례보다 당당했어요. 박철수 하사님, 김성우 이등병 보고 올립니다. 70년이 걸렸습니다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사님의 따님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따님은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약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결혼도 하시고 아드님 둘도 낳으셨습니다. 하사님께서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 전했습니다. 아빠가 용감했다고.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켰습니다. 저는 옆에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아이들도 상황을 이해했는지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무릎 꿇고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소? 할아버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70년. 너무 오래 짊어지셨어요.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할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셨거든요. 민준이와 민수가 할아버지께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전쟁 때는 무서웠어요? 물론 무서웠지. 할아버지도 너희만 했을 때였으니까. 아니, 너희보다 조금 더 컸나? 19이었으니까. 민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19이요? 우리 형 나이잖아요. 맞아. 그때는 너희 형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단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할아버지 얘기에 빠져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도 무서운 부분은 빼고 용기와 우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에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 사실 내가 당신한테 드릴 게 하나 더 있어. 더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철수 하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쓰신 편지요. 나한테 주시면서 만약 자기가 죽으면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는 세월의 발에서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아버지 필체가 또렷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날 아이에게.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글씨. 편지를 읽는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줬죠.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밖에서는 포성이 들립니다. 내일 새벽이면 우리 부대는 후퇴를 시작할 것입니다. 살아서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당신 뱃속의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떠날 것 같아 미안합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당신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지요. 당신 닮은 예쁜 딸. 만약 딸이라면 이름을 지영이라고 지어주세요. 지혜로울 지혜 꽃뿌리 영.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아빠는 나라를 지키다가 떠난 것이라고. 부끄럽지 않은 죽음이었다고. 그리고 여보, 당신도 행복하세요.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아빠가 못해준 사랑까지 당신이 2배로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당신도 우리 아이도. 1951년 1월 6일 박철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빠,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어요. 4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 아빠,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들도 다가와서 저를 안았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어머니께는 이미 보여드렸소. 일주일 전에. 어머니한테요? 그렇소.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시고 한참을 우셨소. 그리고 말씀하셨지. 이제야 남편을 제대로 보낸 것 같다고.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서 아버지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드린 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요즘 어머니는 예전보다 정신이 더 또렷해지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지영아, 왔구나. 성우 할아버지도 오셨네. 네, 엄마. 저 어제 아빠 편지 읽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내 아빠가 너 이름 지어준 거 알았지? 네. 몰랐어요. 엄마가 지어주신 줄만 알았어요. 아니야. 내 아빠가 죽기 전날 편지에 써놨더구나. 지영이라고 지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대로 지었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어요.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라는 선물이 있었으니까. 내 아빠가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뭔데요, 할아버지? 제가 사는 집이 좀 넓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요. 사모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놀랐죠. 할아버지, 그게 무슨... 듣기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소만 저는 철수 하사님께 빚을 졌습니다. 목숨의 빚을.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소. 사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그건 제가 패가 될 것 같은데요. 패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사모님이 계시면 제가 더 좋습니다. 저는 2분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2분 다 외로우셨던 거예요. 전쟁이 남긴 상처를 안고 70년을 외롭게 사셨던 거죠. 엄마, 할아버지 집으로 가세요. 저도 찬성이에요. 정말? 네. 요양원보다 할아버지 집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할아버지 신세를 좀 져야겠네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처음 뵙던 그 무뚝뚝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일주일 후 어머니는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하셨어요. 저희가 짐을 날랐죠. 할아버지 집은 정말 컸어요. 방이 4개나 되는 단독주택이었어요. 사모님 방은 이쪽입니다. 햇볕이 제일 잘 드는 방이지요.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방을 깨끗이 청소해 두셨어요.
새 침대도 사두셨고 옷장도 새로 들여놓으셨어요.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할아버지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요리하신 김치찌개였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할아버지, 요리 잘하시네요. 민준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지. 처음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식사 중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 내가 하나 부탁이 있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나를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시오. 김할아버지나 성우 할아버지 말고 그냥 할아버지라고. 저는 뭉클했어요. 네, 할아버지. 민준이와 민수도 따라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 맞아. 70년.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결국 만났잖아. 아이들도 좋아하더라. 할아버지 생긴 거. 응.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 아버지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도 보고 계실까요? 딸이 행복한 모습을. 그렇게 석 달이 흘렀어요.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들렀는데 갈 때마다 두 분이 마당에서 산책하시거나 거실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희 가족 모두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죠. 민준이와 민수는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한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오, 왔구나. 할아버지가 너희 기다렸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계셨어요. 그 위에 과일과 간식이 가득했죠. 와, 대박. 할아버지, 이거 다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 먹어야 한다? 민수가 신나서 과일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평상 옆 의자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요즘 어머니는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치매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엄마,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응.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랑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할아버지께서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이 계시니 제가 더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님 뵙고 같이 아침 먹고 산책하고 이런 게 행복이더군요. 저는 두 분을 보면서 뭉클했어요. 전쟁이 갈라놓은 두 사람이 70년 만에 만나서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계셨으니까요. 민준이가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6.25 전쟁 배우는데 할아버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뭘 알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너희 외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할아버지가 19살 때 전쟁터에서 만났지. 그때 무서웠어요? 당연히 무서웠지. 할아버지도 너희처럼 어렸으니까. 총소리만 나도 떨었어. 그럼 어떻게 싸웠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용기라는 게 말이야. 무섭지 않은 게 아니란다. 무서운데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용기지. 너희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무서웠을 텐데. 할아버지를 구하셨어.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외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신 거예요? 그렇단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너희를 만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남편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70년 동안 빚을 지고 사신다는 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힘들지 않았소. 오히려 그게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철수 하사님께 받은 생명, 함부로 살 수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이 시계를 차면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철수 하사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할아버지는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리셨어요. 이제 그 시계는 어머니께 드렸지만 할아버지는 새로 똑같은 디자인의 시계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요, 지영 씨. 네, 할아버지. 이제는 빚을 갚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가족을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하사님이 저한테 가족을 선물해 주신 것 같소?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도요,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철수가 하늘에서 다 계획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랑 지영이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날 저녁 저희는 할아버지 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요리를 했죠. 할아버지는 불고기를 굽고 저는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부엌에서 둘이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 고맙소. 왜요, 할아버지? 당신이 나를 받아줘서, 혈육도 아닌 노인네를 가족처럼 대해줘서. 저는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해주셔서.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거 받으시오. 이게 뭐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메달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할아버지 훈장이잖아요. 맞소. 내가 전쟁 끝나고 받은 건데. 사실 이건 내 게 아니오. 철수 하사님 거요. 철수 하사님이 날 살려주셨으니까. 할아버지, 이제 당신한테 드리는 게 맞소. 당신이 철수 하사님의 딸이니까. 저는 메달을 받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받으신 건데. 아니요. 진짜 영웅은 나 아니요. 철수 하사님이요. 그분이 이 메달의 진짜 주인이란 말이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죠. 할아버지가 상을 차리시고 어머니가 국을 나눠주셨어요. 마치 정말 한 가족 같았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외할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 항상 웃으셨고 할머니한테 정말 잘해주셨지. 그럼 외할아버지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어떻게 있겠니? 할머니랑 결혼하고 딱 석 달 만에 전쟁이 났는데. 그래도 그 석 달이 할머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할아버지께서 덧붙이셨어요. 너희 외할아버지는 진짜 용감한 분이셨단다. 자기 목숨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신 분이야.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커서 외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민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물론이지. 용기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란다. 배우는 거야. 너희 외할아버지도 처음엔 평범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셨지.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할아버지께서 옛날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게 내가 20살 때 사진이야. 전쟁 끝나고 찍은 거지.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딘가 슬퍼 보였죠. 이때 뭐 하고 계셨어요? 이때 철수 하사님 가족을 찾아다니고 있었지.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찾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늦었지만 결국 찾았으니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소?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언제까지 함께 계실 거예요? 저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어요. 오래오래 계실 거야. 할아버지랑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니까. 좋겠다. 나 할아버지 정말 좋아. 민수도 거들었어요. 나도.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맨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시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맞아. 나도 아직도 믿기지 않아. 가끔은 꿈인가 싶어. 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몇 번을 읽어도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아빠가 못해준 사랑까지 당신이 2배로 해주세요. 아빠, 저 잘 자랐어요. 엄마가 정말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도 생기셨어요. 아빠의 전후 할아버지. 아빠가 목숨 걸고 지켜주신 할아버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 어때요? 내가 특별한 요리 준비했소. 네, 좋아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 다 갈게요. 저녁에 할아버지 댁에 가니 정말 성찬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전, 온갖 음식이 상 가득 차려져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아침부터 준비했지. 사모님이랑 같이.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요리 솜씨가 좋으셔. 나보다 나아. 우리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철수 하사님을 만난 지 딱 70년이 되는 날이요. 1951년 1월 5일. 우리 부대에 철수 하사님이 배속된 날이지.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소. 그래서 오늘을 기념하고 싶었소. 철수 하사님을 만난 날을, 그리고 당신들을 만난 것을 축하하는 날로. 할아버지는 잔을 들으셨어요. 철수 하사님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족에게. 우리 모두 잔을 들었어요. 아이들은 주스로. 건배.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추억담을 듣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70년. 참 긴 시간이었소. 하지만 이제야 알겠소. 그 긴 시간도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걸.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우리 가족으로. 그렇게 하겠소. 철수 하사님이 저한테 주신 시간, 당신들과 함께 보내겠소. 지금 이 순간, 전쟁이 갈라놓았던 두 가족이 하나가 되었어요.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만났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시계, 편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묘소에 들러 인사를 드리신대요. 철수야, 오늘도 내 딸 잘 보살피고 있다. 걱정 마라. 그리고 저는 매일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할아버지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만든 기적.
7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우리 가족.